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을 배우기 앞서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표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 보이시나요? 번호와 이름, 점수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들을 바로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변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지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셨네요.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만드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름과 점수 두 분류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정보를 엘레나, 수지, 존 해서 해밀턴까지 다음과 같이 만드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점수도 마찬가지로 만드셨겠죠? 65, 74 해서 54까지 65, 74 해서 54까지 다음과 같이 스튜던트 네임 0, 네임 1, 네임 8까지 이름을 만들고 스코어 0, 스코어 1 해서 스코어 8까지 점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게 귀찮고 뭔가 되게 번거로운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오늘 배울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은 말이죠. 여러 변수들을 하나로 묶은 자료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다음 코드는 정수값 65, 74, 23 쭉쭉 해서 54 앞에서 봤었던 그 점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배열로 만든 코드입니다. 자, 이러한 배열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 같은 타입이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int 타입의 배열, 여기 대괄호 표시가 바로 배열이라는 의미인데요. int 타입의 배열을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이 scores라는 변수에 저장된 이 값들은 다 int 타입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각 공간은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은 말이죠. 컴퓨터 메모리상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0번 위치에 65, 1번 위치에 74와 같은 방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54라는 값이 8번 위치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0번부터 8번까지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모두 같은 탑이어야 되고 순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변수가 바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열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배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드죠.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블 타입의 배열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값에다가 뭐를 넣고 있죠? 1.5, 3.2, 4.3, 0.9를 이렇게 배열을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메모리상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질 건데요. 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생성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값을 대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타입의 배열 어레이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들죠? 새롭게 더블 4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메모리상에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4칸짜리 더블 타입의 어레이가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1.5를 0번 위치에, 그럼 여기에 1.5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3.2를 1번 위치에, 그러면 여기에 3.2, 그리고 하나하나씩 같은 원리로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배열은 두 가지 방법,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과 생성 후 값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운 개념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당신의 학점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당신의 학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대학교를 갓 졸업한 낙헌공 학생의 학점은 아래와 같다.
자, 위 학점에 대한 정보를 배열로 생성하고 이를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출력 예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는 뼈대 코드를 참고해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대 코드를 코드창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메인 메소드 안쪽에서 배열을 생성하고 있죠. 자, 배열을 생성하는데 어떤 배열입니까? 더블 타입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grade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정보를 배열 값을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값이 얼마였죠? 3.45, 2.82, 3.85, 마지막 3.94 이렇게 배열을 생성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 상태로 코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출력을 얻게 됩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3.45, 45, 45, 45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게 아니었죠. 각각에 대한 학년별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똑같은 3.45가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 지금 보시면 여기 printf 메소드를 출력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0번 위치 값만을 계속 출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를 각각 고르게 0번 위치가 1학년, 1번 위치가 2학년 해서 3번 위치, 최종적인 4학년까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어때요? 쉽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다면 지금은 이제 배열의 값을 바꾸고 또는 그 값을 가져오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배열을 생성하는 코드가 이렇게 예제로 나와 있어요. 더블 타입의 배열 어레이를 만드는데 1.5, 3.2, 4.3, 0.9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2를 어레이의 1번 위치에다가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어레이 1번 위치의 3.2 값이 7.2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은 뭐 하고 있죠? 어레이의 1번 위치의 값에다가 더합니다. 뭐를? 3.3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위치는 7.2니까 3.3을 더하면 10.5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10.5 계산된 그 결과를 어떻게 하죠? 어레이의 3번 위치에다가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0.9가 들어있던 이 위치에 바로 10.5가 이렇게 대입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값을 대입하고 변경하고 또는 값을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출력하면 1.5, 7.2, 4.3, 10.5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실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봐야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아메리카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노 문제. 자, 문제 보실게요. 자, 이번 한 주간 아메리카노의 판매량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52, 50, 55, 42, 38 이렇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배열을 사용해서 아메리카노의 판매량을 저장하고 이에 대한 총합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볼까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뼈대 코드를 참고해서 이를 하나하나씩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을 생성하고 있네요. 그쵸? sales라는 이름의 int 타입의 배열, sales를 만들고 있는데 먼저 새롭게 5칸을 만들었습니다. 자, 5칸을 만들었으면 그 값을 하나하나씩 대입해야겠죠? 자, 어떻게 대입한다고 했었죠? 요렇게. 자, 어레이 0번부터 2, 3, 4번 위치까지 각각이 뭘 의미하죠? 월요일 날 판매 개수고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렇게 판매 개수를 각각 이렇게 대입해서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잔이었죠? 52, 50, 또 55, 42, 38 이렇게 해서 판매량을 이렇게 대입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값을 변경합니다. 자, 변경한 걸 가지고 이제 총 판매된
총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쉽죠? 세리스의 0번 더하기 요거 1번, 2번, 3번에서 4번까지 하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렇게 하면 총 판매량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최종 총 판매량 273잔이 237잔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딱 5개짜리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5칸짜리가 아니라 뭐 100칸, 만칸 또는 10만 칸이라고 한다면 이거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까?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되게 귀찮고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 바로 반복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개념을 배우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반복문을 사용한 배열의 합을 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배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배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배열을 우리가 이렇게 생성하지 않습니까? new int 12칸, 12칸짜리 배열을 values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면 이렇게 배열이 컴퓨터에 만들어질 건데요. 이 배열의 길이를 가져오는 키워드가 바로 요겁니다. length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의 이름이 values였죠. 배열의 이름을 적고 점을 찍고 length라는 키워드를 적어주면 요게 바로 배열의 길이인 12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은 12가 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int 탑의 배열 어레이를 만들면 1, 1, 3, 3, 1, 1 이렇게 배열이 생성됩니다. 자, 요 배열의 길이를 가져오는 거는 뭐다? 바로 length 키워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array라는 배열의 length, 즉 길이는 총 6칸짜리이기 때문에 6이라는 값이 size 2라는 변수에 대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의 길이를 사용해서 우리가 반복문과 배열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배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배열의 합 문제. 자, 봅시다. 제시된 뼈대 코드에서 배열 ARR의 모든 요소의 합을 구하도록 sum 메소드를 완성시켜 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네요. 배열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총합이 285다라는 출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뼈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나하나씩 분석과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코드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제일 윗줄에 이제 import java.util.arrays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이제 왜 필요한가? 여기 17번 라인에 보시면 요거 있죠? 배열을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가 추가된 거니까 요거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공부할게요. 지금 당장은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클래스 안쪽에 두 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sum 메소드가 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의 시작점인 main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부터 확인해 보면 배열을 생성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을 초기화한다고, 자, 볼게요.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배열이 0번 위치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ARR의 .length까지. 즉 그래서 배열의 길이인 10까지 요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지금 ARR.length라는 게요. 우리가 방금 배웠죠. 배열의 길이. 자, 그래서 요게 반복문을 통해서 i가 0일 때는 0, 1일 때는 1, 2일 때는 2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해서 제곱한 값이 배열에 대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제출해 볼까요? 코드를 제출하면 아직 sum 메소드는 제대로 구현이 안 돼서 총합이 0이 나올 테지만 우리가 배열이 초기화된 값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0 곱하기 0, 0이죠. 1 곱하기 1, 1, 2는 4, 3, 3, 9 해가지고 각각의 제곱값이 이렇게 대입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자,
배열을 여기서 초기화해서 방금 본 그러한 값이 우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81이었죠. 요거를 다 더한 값을 우리가 sum 메소드를 통해서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sum 메소드는 바로 뭐죠? sum 메소드의 입력값을 배열을 던졌어요. 우리가 만든 10칸짜리 배열 0부터 81까지 이렇게 초기화된 이 배열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던져진 값이 어디로 받아진다? 바로 파라미터 numbers라는 파라미터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sum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열의 합을 반환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반복문. 자, 이 numbers라는 배열은 앞에서 메인 메소드에서 던진 이 ARR이라는 배열이죠. 이 ARR은 칸수가 10칸,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해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는 0부터 i는 언제까지 numbers의 length까지. 자, 이 numbers의 length라는 게 바로 뭐였죠? 배열의 길이였죠. 자,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고요. i를 더해줍니다. i를 증가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쪽에서 뭘 구하면 됩니까? 바로 이 sum이라는 변수, 좀 초기화가 0값이 된 sum에다가 바로 numbers의 i번째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반복문에서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0이라는 sum의 초기화 값에다가 뭐가 더해집니까? 바로 numbers의 0번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numbers의 1번이 더해지고 해서 언제까지? numbers의 9번까지 이러한 값이 최종적으로 더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이 sum에 계산이 되어서 반환이 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볼까요? 자, 코드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최종 결과 285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쉽죠? 네. 자,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코드를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이 운동하는 걸 본다고 해서 내 근육이 붙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아노 치는 걸 듣는다고 해서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자, 반드시 자기만의 연습 시간이 필요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죠. 자, 배열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배열. 자, 배열은요, 여러 변수를 하나로 묶은 자료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배열을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해 보았는데요. 먼저 만드는 방법, 배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바로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 이렇게 말이죠. 1.5, 3.2, 4.3, 0.9를 바로 초기화해서 생성하는 방법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int 타입의 배열 어레이를 만들고 4칸을 먼저 할당해 놓고요. 각각의 값을 하나씩 천천히 대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자, 배열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배열을 값을 읽어오는 방법이 있었죠. 배열을 이름을 적고 대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위치 값을 적어서 그 값을 읽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값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죠. 어떤 값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 대괄호 안에다가 위치를 적고 거기다 대입하는 방법으로 배열의 값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열의 길이를 가져오는 키워드, length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length라는 키워드는 말이죠. 반복문과 사용될 때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을 초기화하거나 어떤 값을 총합을 구한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 주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료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다음 퀘스천스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방법문과 배열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지금까지 홍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